그 짧은 여담 하나만 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모든 발표자분 중에 유일한 석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발표라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플랫폼 내재화와 한국교회 음악의 제작 소비 구조 변화를 발표하게 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미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환경이 교회 음악의 제작과 소비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대중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미디어가 전환된 이후 그 음악 소비 중심은 다운로드, 소유 중심에서 스트리밍과 접속으로, 그리고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중 유튜브는 영상, 음악 커뮤니티의 기능이 결합된 대표적인 플랫폼이며 교회 음악도 이 플랫폼 안에서 유통 방식과 소비 방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 음악의 연구는 이제 예배, 신학, 역사, 서술 중심의 축적이 많았는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교회 음악이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공부, 수면, 힐링, 집중과 같은 일상 키워드를 담론으로 하는 배경음악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제 예배의 맥락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교회 음악이 어떻게 일상으로 스며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그 유튜브 기반의 그 교회 음악이 플랫폼에 내재화되면서 그 제작과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상 접속성을 가지게 되는 대중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중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발표에서 말하는 대중화는 유명해졌다, 대중가요처럼 되었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접속되고 그 배경음악처럼 소비되는 방식으로 접근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일상적인 소비로 접근되는 대중화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진행할 대중화의 개념에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위에서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인데, 유튜브에서 교회 음악의 소비 단위와 참여 방식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편은 예배를 넘어 일상 접속, 친숙성 확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규범과 채널 구조는 교회 음악을 어떤 플랫폼 장르로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와 방법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오픈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했고요. 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 그리고 키워드는 CCM과 찬송가, 복음성가, 교회 음악 했을 때 떠오르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표본을 상위 노출로 수집을 했고요. 수집한 자료들은 이제 비디오 아이디의 중복을 제거를 해서 이제 단일 표본으로 유니크 표본 652개를 추출했습니다. 이제 이 추출한 분석 자료들을 이제 재설계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교회 실황 같은 영상물을 표현하는 이제 워십 유형과 이제 가사 전달, 그리고 혹은 이제 반주 형식으로 진행되는 가사,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다곡으로 모아져 있는 모음 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리스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재구별을 했고요. 시계열 구간을 5년 단위로 2005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4년, 2015년부터 19년, 2020년부터 24년으로 총 4가지 시계열을 나누었습니다. 조회수와 영상 길이의 기반을 이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공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근사 시청 시간을 설정을 해서 이제 상대 지표로서 재분석을 했고요. 라벨링 신뢰도가 아무래도 이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20개의 표본을 따로 추출을 해서 제2의 코드와 함께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인스카파라고 하는 그 신뢰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신뢰도 검사를 통해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그 라벨을 진행한 게 0.875%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를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핵심은
핵심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복귀 그 단일곡 트릭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시간, 경로, 채널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기별 유니크 표본, 그러니까 총 652개의 표본에서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플레이리스트 유형이 급증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가사와 워십 중심으로 표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기 이제 2015년부터 플레이리스트가 급증을 하더니 최근에는 플레이리스트가 중심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플랫폼 내재화 지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5개 차원으로 이제 플랫폼 친화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접속성과 양식성, 시각미, 담론, 장축을 5개의 차원으로 이제 플랫폼 친화성을 비교를 했고요. 각각 그 접속성은 엔드스크린, 챕터, 링크, 재생 목록 등으로 이제 이동 경로를 따로 설계를 해야 했는가를 구분하여서 점수를 배경을 했고요. 양식성은 편성, 장르, 선택, 예배 순서 구성 등을 통해서 이제 음악적 형식을 기반하여 정통적인 음악 양식과 현대적인 음악 양식으로 작곡되었는가를 구분하여서 0점, 1점, 2점으로 선분할하였습니다. 시각미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 조명, 편집 등 시각적 연출이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성을 띈 영상물인지, 현장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성을 띈 영상물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담론은 제목 설명 등에서 신앙 키워드와 일상 키워드가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장축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상물의 길이만을 따졌습니다. 숏폼, 미드폼, 롱폼을 구분했을 때 장시간 체류를 전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대 지표로서 그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오각형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에서 24년도 상대 점수인데 핵심 유형에 따라 그 플랫폼 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세 가지로 귀결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비 단위의 재편이 곡에서 시간 경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일곡 중심에서 다곡 중심, 특히나 롱폼과 플레이리스트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플레이리스트는 특정 상황과 정서에 맞춰서 곡을 묶고 사용자가 별도 조작 없이 장시간 청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예배 시간의 기능 음악을 넘어서 집과 카페, 도서관, 차량 등 일상 공간에서 배경 음악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목표도 한 곡을 잘 만드는 것에서 이제 시간 단위, 청취 경험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참여 방식과 채널 구조가 이제 롱폼 채널 단위의 소비 가능성으로 그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와 롱폼 콘텐츠의 확산은 이제 장기간 청취를 전제한 소비 환경을 강화했으며 이제 곡 단위보다 채널, 재생 목록 단위의 큐레이션이 중요해졌으면서 동시에 이제 예배 밖에서 배경 청취 일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것이 해석에서 끝났던 이유는 이제 연구 자체가 메타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이어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한 행태는 제가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플랫폼 장르화가 신앙 담론과 생활 담론 간의 융합으로서 그 장르적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규범은 이제 썸네일과 제목, 챕터, 링크, 롱폼 설계와 같은 규범들을 가지고 있는데 담론과의 결함이 신앙 키워드와 일상 키워드가 겹치게 되는,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새벽 기도 드리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찬송가 모음 이런 것과 같은 신앙 키워드와 일상 키워드가 합쳐지는 담론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곧 플랫폼 장르, 교회 음악이 일상에서 접속되는 이제 플랫폼 장르로서 재위치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대중화는 스타일의 변화만이 아니라 플랫폼 내재화에 따른 제작 소비 단위, 채널 구조, 담론 구성의 재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한 개의 항우 연구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채널을 예배 중계 창구가 아니라 플랫폼 장르 기획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좋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상황별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묵상, 새벽, 공부, 드라이브, 수면 등으로 시간대와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채널이 대표할 영상 스타일을 그리고 담론을 일관되게 설계한다고 하면 수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수익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마련되면은 좋은 교회 음악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상위 노출 영상 중심 표본으로 수집이 되어 있어서 자료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개 데이터 기반과 근사 시청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또한 수용자 형태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간의 비교. 예를 들어서 교회 음악을 다루는 플랫폼은 유튜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멜론, 벅스와 같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이제 플랫폼 내재와 상대지표에서도 제가 연구자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료로 분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